자,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지금 당장 생각을 바꿔라, 달리하라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했으면 진작했죠. 그러면 생각을 바꾸고 말과 행동 바뀌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방법을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을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 드시니까 이걸 클릭하셨겠죠?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아마 현재 내 인생이 내 삶이 내 만족도만큼 내 원하는 만큼 만족이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제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내 인생을 지금의 살던 인생을 좀 바꿀 수 있는 그 원리, 근본적인 원리와 또 그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까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고 적용해 보시면은 제가 하는 말에 의해서 어떻게 이게 인생이 바뀔 수 있는지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 한 번쯤은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거의 선택이 모여서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지금의 선택이 모여서 미래를 만든다. 이 딱히 어디서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요거는 이제 제가 그냥 떠오른 대로 이제 적은 내용입니다. 딱 봐도 가만히 그냥 생각만 해봐도 왠지 일리가 있죠. 납득이 되는 말이죠. 결국에는 선택이 나를 만든다라는 말인데 그럼 이런 선택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러니까 선택이 현재를 만들고 나를 만들면 이 선택을 바꾸면 내가 바뀔 텐데 선택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선택은 누가 하나요? 내가 하죠. 그러니까 선택이 나를 만들고 그런 내 상태가 또 선택을 합니다. 이게 이렇게 순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택을 바꾸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바뀌면 선택이 바뀌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말장난 같을 수도 있지만 원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바뀌면 선택이 바뀌는데 내가 뭘 바뀌어야 되냐는 거예요. 즉 나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라는 겁니다. 자, 또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가난할 만한 선택을 하고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은 부자가 될 만한 선택을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또 이 말도 좀 일리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걸 잘 보세요. 그러니까 어차피 선택을 할 때는 그것을 그런 선택으로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상태에서 그런 선택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선택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부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선택 차이에 대해서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A하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둘 다 장사랍니다. 근데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생각을 또 해보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장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이제 간단하게 공식을 좀 표현을 해보자면 A는 지금 당장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가격에서 재료값을 빼고 거기에 남는 돈에 고객 수가 많으면 돈을 많이 벌 것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장사를 하죠. 근데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수학적으로도 맞는 공식이죠. 그러니까 가격 이렇게 생각하면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가격을 웬만하면 높이고 싶고 내가 빨리 당장 돈을 벌고 싶으니까 그리고 재료값을 웬만하면 낮추고 싶겠죠. 그런 상태에서 고객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어떤 광고나 홍보를 또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가격을 높이기 위한 방법, 재료값을 낮추기 위한 방법, 그리고 고객 수를 많게 높이기 위한 방법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격이 높은데 재료값이 안 들어가. 음식은 사실은 제가 뭐 장사를 해본 적은 없지만 재료의 신선도에 따라서도 맛의 차이가 상당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은 높은데 재료값이 낮으면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맛이 없는 상태에서 광고를 많이 해서 고객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났어요. 근데 이제 뭐 그 맛이 없는 상태에서 고객이 아무리 많아도 그 고객이 다시 찾아와야 수익이 더 늘지 않을까요? 근데 맛이 없으면 일단 재료값이 또 낮으면 재료값을 또 낮춰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 수익이 더 확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한계가 있겠죠. 근데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는 일반적인 사고 방식 공식입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풀어 설명한 거지만 대다수 지금 보니까 아직도 장사하는 사람들 중에서 요런 공식을 가지고 이런 공식, 사고방식으로 장사하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B를 한번 볼까요? 자, B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똑같이 가격하고 재료값 계산하겠죠. 거기에 공식을 하나 더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신뢰도예요, 신뢰도. 음. 자, 그래서 이 신뢰라는 개념을 하나 더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하는 공식이 좀 다르죠. 그런데 중요한 건 A는 그 하나만 생각했지만 B는 하나를 더 생각했죠. 왜 신뢰를 생각했을까요? 이 고객에게 신뢰를 주면 이 신뢰를 통해서 여기가 정말 정직하고 또 맛있고 또 뭐 서비스도 좋고 그렇게 신뢰를 얻게 되면은 고객들은 또 다른 사람을 또 같이 데리고 다시 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또 데리고 오거나 하면서 이익이 또 더 불어나겠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손님을 더 많이
이렇게 찾아오게 만드는 그 원리를 하나 공식을 추가한 것이 신뢰를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신뢰를 생각하면 봅시다. 가격하고 이 재료값. 이게 수학적으로 조금 저기 공식이 안 맞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네요. 그러니까는 가격을 재료를 앞에 건 똑같은데 거기에 신뢰를 하나 더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만약에 재료값이 낮아요. 재료값을 낮고 A처럼 가격을 높이면 그것을 반영하는 신뢰가 얼마나 될까요? 신뢰 정도 차이가 낮겠죠. 자, 그러면 아무리 가격, 재료값, 이 고객이 어떤 그런 수를 높이더라도 신뢰도가 만약에 1이면 그대로 뭐 유지가 되겠지만 만약에 0에 근접한 0.1 신뢰도가 0.2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많아도 점점 이익은 앞으로 줄어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손님은 보세요. 손님은 눈앞에 있는 손님들만 돈을 버는 게 아니죠. 계속 찾아오고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야 더 부자가 되는 건데 눈앞에 있는 일단 이 내가 어디 지역에 딱 있어요. 그 지역에 있는 손님들한테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면 다시 찾아오지 않겠죠. 그럼 지금 당장 돈을 벌 수는 있겠지만 점점점 찾아오지 않으니까 다시 재방문하지 않으니까는 수익이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밑에 있는 공식이 현실적인 공식이 맞는 겁니다. 근데 A는 그런 더 나아가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없는 진짜 오늘만 사는 공식인 거예요. A는. 근데 장사는 오늘만 하는 게 아니죠. 돈을 많이 벌고 더 부자가 되려면 내일도 생각하고 1년 후도 생각하고 10년 후도 생각해야지 그만한 수익을 내가 미리 보고 장사를 하는 건데 A는 오늘만 돈을 버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일은 없어요. 근데 B는 오늘도 벌지만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10년 후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의 공식이 바로 이 B의 공식입니다. 그럼 보세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재료값을 가격을 높이고 무조건 재료값을 낮추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가 절충안을 만들고 품질을 좋게 만들면 일단은 지금 당장 가격 마이너스 재료가에서 많이 얻을 수는 없습니다만 결국 요 뒤에 맨 뒤에 신뢰도의 점수를 높이면 이것이 역전을 만드는 거죠. 이걸 통해서 지금 당장 주어지는 돈이 A보다는 작아 보일 수는 있겠지만은 이 곱하기 신뢰를 통해서 역전을 하고 더 많은 수익을 얻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처럼 부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A, B 이렇게 비교해 보면 딱 봐도 누가 부자가 될까요? B가 부자가 되겠죠. 부자는 지금 당장 돈 버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부자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잘 못해요.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일단 사고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한 매 순간의 말과 행동의 선택도 다릅니다. 자, A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고객이 밥을 먹었어. 그럼 그거에 대해 내가 수익을 얻었잖아요.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그 이상의 생각이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객 갈 때 친절함이나 서비스나 그런 행동이 나오지 않겠죠. 하지만 B의 공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금 고객이 식사를 해서 돈을 냈지만 또 갈 때도 내가 신뢰를 얼마만큼 더 주냐에 따라서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친절하고 어떤 서비스와 갈 때까지도 되게 친절하게 인사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사고방식과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말과 행동, 선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먼저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설정하는 게 첫 번째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들 다들 이제 원하는 말들은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하니까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은 하지만 말뿐인 사람이 많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선 몇 가지 요건이 있는데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도 이미 정보가 많아서 찾아보면은 다 나옵니다. 부자가 되려면 적어도 부자가 된 사람들은 관찰하고 연구하고 따라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자가 되려면 그래서 적어도 이제 관찰하고 연구가 따라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 어떤 상황을 보고 어떻게 그걸 해석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느끼고 체득해야 그걸 느끼면서 내가 속성이 바뀝니다. 내 정체성, 이 정체성 이론이라고 하는데 일단 내가 바뀌어야 바뀐 내가 지금까지 선택이 아닌 앞으로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다른 선택을 할까요? 내가 원하는 나에 맞는 선택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나를 바꾸면서 선택이 달라지면 내가 원하는 미래에 맞는 선택이 모이게 되겠죠. 앞으로 점점 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미래가 그 선택이 모이면서 내가 원하는 미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내 수준에서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은 진짜 다 열심히 살아요. 노력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노력에 플러스 하나 더를 생각을 못 하기 때문에 열심히는 하지만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쳇바퀴 도는 같은 느낌으로 산다는 거죠. 지금 내 수준에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봤자 크게 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수준에서 부자가 되는 것은 그냥 내 수준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어봤자 내 수준에서의 최대치를 찍는 것뿐이지 그 바운더리를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넘어갈 수가 없겠죠.
아까 장사꾼 A 생각나시죠? A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눈앞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이익을 얻지만 새로 소개해주거나 재방문이 없기 때문에 수익은 분명히 한계치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 내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다. 한계치에 부딪힌다. 이제 그 뜻인 거죠. 하지만 B는 손님을 또 데려오고 손님이 안 데려오더라도 자기가 또 좋아서 다시 오고 자 그러면서 눈앞에 없던 사람들까지의 이익도 발생시키면서 부자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지금 당장 생각을 바꿔라, 달리하라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했으면 진작했죠. 그러면 생각을 바꾸고 말과 행동 바뀌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방법을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누구나 아침이 되면 100% 에너지가 충전이 된다고 해봅시다. 자, 여기서 A는 80% 일하고 20%를 쉽니다. 또 B는 70% 일하고 30%를 변화하는 데 노력을 합니다. C는 50% 일하고 20%는 변화를 노력하고 30%는 쉽니다. 또 D는 100% 일만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자원으로 주어지지만 활용하는 것은 천차만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여기서 뭐가 좋다 나쁘다 얘기 드린 건 아니에요. 근데 한번 보세요. A, B, C, D 중에서 누가 자신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와닿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느껴 보시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D는 열심히 일은 하죠. 진짜 열심히 해요.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습니다. 누구한테 가장 많이 인정받을까요? 회사에서 상사한테 인정을 많이 받겠죠. 그런데 자기의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변화 노력이 없는 상태에서 물론 일을 하면서도 이 일 바운더리 안에서 어떤 그 노하우와 경험, 경력 이런 것들은 발달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바운더리,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노력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안에서 성과는 높아질 겁니다. 근데 내가 이 바운더리를 넘을 수 있는 그 내 상태를 만들고 미래를 만들려면 그 바운더리를 넘어갈 수 있는 변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바는 아마 A하고 D하고는 거리가 좀 있다. 이거는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럼 현실 적용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 에너지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인생 전략이 필요합니다. 뭔가 잘하려면 방법과 전략이 필요해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저는 간단하게 나눠봤습니다. 그러니까 일, 인생 변화 노력, 휴식. 요 세 가지 영역을 나눠서 사람들은 두 가지만 주로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일, 그리고 휴식. 근데 여기 플러스 하나, 인생을 변화시킨 노력이 하나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역을 가지고 얼마나 시간 분배를 해서 투자를 할지 스스로 정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일 50, 인생 변화 노력 30, 휴식 20 이런 식으로 내가 비율을 분배를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봤다고 쳐봅시다. 이거는 뭐 정답은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이것을 내 일정을 이제 봅니다. 이렇게 정하고 그리고 어떻게 시간 분배를 하고 그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할 건지를 계획을 세우고 그래 계획을 세워야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실천해 나가다 보면 내가 이 인생 변화에 대한 노력을 하는 만큼의 변화가 일어나겠죠. 한번 뭐 단순한 아이디어지만 이거를 가지고 내가 한번 내 스스로 시간을 내서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한번 정해보고 그걸 위해서 내가 지금 당장 어떤 분배와 노력을 해야 될지도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앞으로 진행할 내용이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 진짜 내 인생을 바꾸고 더 발전시키고 더 살기 좋고 편하게 편하다라기보다는 좀 발전을 해야 편할 수가 있는 건데 하여튼 같은 말입니다. 이제 그런 방향성으로 얘기를 좀 드릴 텐데 그 인생을 바꾸는 방법을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기획들로 실천 전략까지도 안내를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차차 안내 드릴 건데 오늘 내용은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지만 그 중에 일부 뭐 1%도 안 되는 부분이라서 좀 더 얘기 드리고 싶으면 시간이 제가 오버되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오는 내용들도 꾸준히 좀 챙겨 보시고 실천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알람 설정을 하시면 더 보시기 쉬우니까 놓치지 않게 그러면은 구독을 또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챙겨 주시고 이 내용이 본인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본인 소중한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싶으면 같이 변화되면 시너지가 더 좋습니다. 시너지가 더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함께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오늘 뭐 예를 드는 게 부자에 대한 예를 들어서 얘기를 드렸지만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겠죠. 나는 부자까지 되고 싶진 않아. 부자는 난 관심이 없어. 그냥 내가 편하게 살고 싶으면 돼. 편하게 살면 돼. 편하게 살고 싶어.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편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또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편안한 삶을 만들 수 있는지도 다음에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들어서 감사합니다.